안녕하세요. 5월에 어느 눈 내리는 날 한마음 이민법인 캐나다 사무실에서 저희 캐나다 이민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찾아뵙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캐나다 뉴 패스웨이 6가지 종류의 새로운 TR2 PR 임시 체류자에서 영주권을 받는 획기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약 5만 2천 명 이상의 사람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5만 2천 명의 사람 중에 한국 분들도 수백 세대 이상 신청을 당연히 하셨을 거고요. 그 많은 세대 중에서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또 접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어떤 기회가, 다른 기회가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 패스웨이 6가지 카테고리 중에 불어를 사용하지 않는 유학생들의 경우 지금 4만 개의 쿼터는 5월 6일 접수한 지 하루 만에 문을 닫았고요. 이게 다시 열릴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40개 의료보건 직종의 신청자 1,500여 명, 95개 직종의 필수 직업 종사자들 1,600명이 신청을 했고, 결과적으로 의료 직종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선정된 임시 노동자들에 대한 카테고리는 3만 명 중에 3분의 1 이상 차 있기 때문에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접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생각보다는 접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시간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5월 26일 날 나온 가이드라인이 있죠. 보시는 대로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실히 알기에는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이 정부에서 발표됐기 때문에 조만간 수속에 대한 상황들이 확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속 상황들 확인되면서 또 소식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뉴패스웨이에 접수를 하신 상태라면 내 접수 서류에 이런저런 부분이 5월 5일 날 나온 내용과 5월 26일 날 나온 내용에서 각각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문의 전화를 받으면서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그게 미비되었다면 지금 당장 정부의 웹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웹폼을 통해서 미비된 내용들을 보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파일 넘버를 받는다면 받는 즉시 더 빠른 수속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족했던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보완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뉴패스웨이를 접수하지 못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의 전화도 또 많이 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데, 비슷한 좋은 기회가 다시 열렸을 때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다. 첫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는 연방 엑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이 470점에서 400점 이하인 397점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낮은 점수로 지금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엑스프레스 엔트리 캐나다 1년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의 점수를 준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용제의를 받는 지역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민을 하는 지역별 주정부 이민이라는 게 또 있겠죠. 이 부분이 꽤 여러 가지 카테고리여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지역은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또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BC주와 온타리오주를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BC주는 5월 현재 200점 만점의 점수표에서 엔트리 레벨 세미 스킬 76점, 나머지 일반 스킬드 워커와 인터내셔널 그래주에이트 유학생 카테고리는 80점에서 110점의 수준으로 선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잡오퍼와 급여 부분에 가장 많은 점수인 120점, 특히 급여 수준에 가장 높은 점수가 배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잡오퍼의 조건으로 점수를 맞추시는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또한 석사 이민 등 점수와 무관하게 조건만 들면 받으실 수 있는 주정부 이민이 가능합니다.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은 지난 4월 28일 시작된 Expression of Interest 의향서 접수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의향서 접수를 하셔서 높은 점수의 분들이 좌보퍼 이민에서 선발되는 새로운 방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110점 만점으로 주어지는 국제학생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좌보퍼 이민의 의향서 등록자 중에서 77점과 73점의 두 번의 선발이 있었고요. 상담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60점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대략 한 10점 정도의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영어 성적과 IELTS 6.0이면 4점의 점수가 배점이 되고, IELTS 7.0 이상의 수준에서는 10점 만점 한 6점 정도 더 받으실 수 있고요. GTA 외곽의 유학 경험 및 좌보퍼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 각각 10점의 배점이 더해지기 때문에 부족한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의 점수를 채워야 할 수 있고요. 끝으로 캐나다 내 1년 경력에 대한 10점
시험 점수가 주어지는데 5년 이내의 경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경력이든 주어지는 이 점수 또한 꽤 의미가 있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온타리오에서 갓 졸업하신 분, 특히 토론토 GTA 내부에서 졸업하신 분들은 점수가 부족하신 경우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더욱이 포린 워커, 잡워커 카테고리의 경우 일반 점수를 기준으로 한 선발 자체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겠고요. 별도로 휴먼 캐피탈 프라이어티 4회, 프렌치 스피킹 스킬드 워커 3회, 그리고 스킬 트레이드 가장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는 기능직 이민에서 2번의 선발이 있었기 때문에 엑스프레스 엔트리와 연계되어 있는 주정부 이민도 여러분들이 같이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021년 5월에 캐나다 이민은 매우 많은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캐나다 이민에 정확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를 통해서 자격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음이민법인에서 여러분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고객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정부 이민의 한 가지 카테고리로 계약을 하셨어도 이게 선발이 계속 나오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이에 엑스프레스 엔트리 그리고 새로 나오는 카테고리들을 큰 비용 없이 한꺼번에 접수해서 2가지, 3가지를 접수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있다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열어두고 완벽히 만들어진 자격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같이 의논해 가면서 이렇게 수속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뉴패스웨이와 연방이민 그리고 주정부 이민의 여러 변동 사항들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많은 관심들이 있으셔서 이렇게 소개를 드려봤습니다.